자, 수업 시작할게요. 유나야, 오늘 너만 결석이라서 이 동영상은 너만 보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2교시야. 왜냐하면 1교시는 우리 예정대로 시험을 봤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 시험 보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잠깐 시험 전에 잠깐 공부하고, 오늘 좀 문제 개수가 조금 많아서 시험 시간도 평소에 비해서는 조금 길게 잡았어. 그래서 1교시는 시험 보니까 너는 시험을 못 봤으니까 시험을 패스하고 수업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는 거는 2교시부터야. 그래서 1교시는 동영상이 없는 거야. 그렇게 참고해서 알아두라고. 그래서 우리 내가 너한테 보내주는 동영상은 2교시 그리고 3교시 이렇게 영상이 2개가 나간다. 1교시는 시험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어디서부터 할 거냐? 페이지 186페이지부터 할게요. 페이지 186페이지부터. 자, 운동량과 충격량은 지난주 수업에 의해서 다 끝났고, 자, 지금부터 새롭게 진도 나갈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186페이지부터 나갈 거고, 여기서 뭐 할 거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세포를 배웠습니다. 그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기관이 되고, 기관이 기관계가 되고, 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있는데, 세포까지만 배우고 세포 속에는 도대체 뭐 들어있냐는 우리가 안 배웠단 말이야. 중학교 때는. 중학교 과정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고등과정에서는 세포 소기관이라고 불러. 세포 소기관. 그러니까 세포 안에 이런저런 또 역할을 하는 애들이 더 들어있단 말이야. 식물로 따지면 대표적으로 세포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엽록체. 그 엽록체가 뭐 하느냐? 광합성한테 쓰는 거. 뭐 그런 식으로 각각의 세포도 세포 덩어리가 있으면 그 속에 뭐가 있고 마치 우리 몸으로 따지면 뭐 작은 창자가 있고 입이 있고 큰 창자가 있고 뭐 이런 것 같듯이 그걸 세포 소기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크게 보면 식물세포랑 동물세포, 그러니까 동물세포끼리는 엇비슷해. 물론 퍼펙트하게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해. 근데 식물하고 동물이 또 세포의 구조가 보다시피 좀 달라요. 그래서 이번 챕터는 얘들아 잘 들어둬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솔직히. 막 아까 지난주에 운동량 충격량 같은 거 막 이해를 막 해야 되잖아. 그거에 비해서 얘는 그렇게 막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뇌를 써야 되느냐는 아니야. 근데 얘가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지, 올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여기 시험 범위가 들어가잖아. 잘 들어요. 정말 무식하게 여기 있는 거 다 외워야 돼. 정말 짜증날 정도로 시험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말로 외우는 놈은 시험 잘 보는 거고 안 외우는 애는 시험 못 보는 요번 챕터가 그런 챕터야. 그러니까 좀 약간 힘들지. 왜? 이거 다 외워야 돼 얘들아. 태영이 외우는 거 자신 있어? 자신 없어? 자신 없어? 차라리 앞 챕터 같은 게 너는 더 낫지. 야, 챕터는 너 앞 챕터. 그러니까 걔는 걔대로 어렵고, 그치? 뭐 쉽다고 보지 않겠지만 여기는 시험 볼 때 무식하게 외워갖고 가야 돼. 야, 니네 생각해봐. 중학교 때도 어떤 챕터가 나왔어. 속도 막 이런 거 나오는 거보다 생명 파트 막 유전 나오고 막 아니면 소화 이런 거 생각해봐. 옛날 돌이켜봐. 외울 거 되게 많잖아. 기억나냐 안 나냐? 그치? 그때 막 이거 다 외워야 돼 막 이런 느낌이 있었지. 막 배설 나오고 호흡 나오고 생명 파트가 원래 좀 외울 게 많아. 평균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딱 여기가 그 챕터야. 자, 일단 베이스는 이렇고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은 거로 여러분들 교재 186, 187 윤아두 한 번만 읽어봐. 읽고 나면 다시 내가 요점 정리해 줄게. 한 번씩만 쭉 읽어봐.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 아, 얘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아, 이 녀석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 거 위주로 읽어보면 돼.
자, 설명할게요. 생명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왔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구성 성분들이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된다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준다.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느낌, 뉘앙스를 가지냐면 뭔가 서로 이렇게 얽혀 있는 거. 그러니까 나 혼자 독립적이면 시스템이 아니야. 예를 들면 우리가 공장을 예를 들면 생산 시스템 이런 말을 써. 그럼 앞에서부터 뭐 누구는 뭐 만들고 누구는 뭐 만들고 이렇게 쭉 연결돼야지. 나는 나대로 내 할 일만 하고 딱 놔두면 뭐 제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뭐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뭘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쭉 연결해서 마지막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하는 제품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나 혼자 있으면 시스템이 아니야. 집에서 여러분들이 나 혼자 그냥 내 방에서 나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시스템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 그래서 학교에서 내가 맡은 뭐 어떤 직책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 내가 학교에서 예를 들면 체육부장을 맡고 있어. 그럼 체육 시간에 애들 뭐 어떻게 하고 뭐 하다못해 체육 뭐 장비 준비하고 뭐 이제 뭔가 하는 게 있겠지. 그런 게 시스템의 개념이야. 그래서 생명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야. 이게 되게 중요해. 세포가 모이면 기관이 되는 거야. 기관이라면 우리 몸에 기관이 뭐가 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립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입, 눈, 코, 손가락, 발가락, 뭐 팔다리, 아니면 몸속으로 들어가면 내장 중에 심장, 소장, 대장,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보통 나눴잖아. 그게 다 기관이야. 그럼 기관이 모이면 나 뭐 한 번에 조직이 있어야지. 조직이 먼저죠. 미안. 조직. 세포가 모이면 우선 조직이 돼. 조직이라는 거 따지면 우리가 흔히 피부 조직 이런 말 들어봤지. 그럼 피부 조직 하면 뭘 뜻하면 피부 살덩어리 한 이만큼. 이 정도를 피부 조직이라 그래. 소화 조직.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포가 모이면 일종의 작은 덩어리. 근데 얘는 완전한 개체는 아니야. 그러니까 만드는 중인 거지. 얘가 모이면 방금 얘기한 기관이 돼. 입, 눈, 코, 입. 그럼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애들. 그러니까 얘는 역할이 없어. 구성 성분인 거지. 근데 이게 입으로 가면 예를 들면 입술, 피부 조직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입술이 완전히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입이 되는 거잖아. 근데 입술 조직하면 이 중에 입술 이만큼 덩어리 그걸 조직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기관이 됐어. 그럼 소화에 영향 주는 거 몸속으로 들어가면 소화에 영향 주는 첫 번째 누구 있어? 입도 소화 기관이야. 먹으니까. 식도, 위도가 아니고 식도. 식도는 사실은 하는 역할은 없고 길 역할만 해. 식도로 내려가면 이제 식도 밑에 뭐 누구 있어? 식도 밑에 위 있지. 위. 그래, 위. 위가 이제 뭐 주물럭주물럭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소화의 시작이지. 그러면은 그 위는 소화기관이야. 소화기관에는 입도 있고 또 위 다음에 누구 있어? 연결되면 누구야? 창자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창자를 흔히 장이라고 부르지. 창자는 작은 창자가 있고 큰 창자가 있잖아. 그 작은 창자를 우리는 한자로 소장이라고 부르고 큰 창자는 대장이라고 부르잖아. 이런 식으로 소화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 응? 그 다음에 이 기관들이 모이면 뭐가 되느냐? 개체. 이 개체라는 게 최종 생명체 얘기하는 거야. 우리를 따지면 사람. 한마디로 위가 있고 작은 창자가 있고 뭐 얘네들이 우하고 모이면 그 사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식물과 동물의 차이가 있어요. 명칭을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어떻게? 식물은 조직이 모이면 요 중간쯤에 기관이 되기 전에
조직계가 있어. 식물은. 반면에 동물은 기관에서 개체로 넘어가기 전에 기관계가 있어. 참고로 여기서 기관계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니네 옛날에 봤잖아. 소화기관계. 그럼 방금 얘기했지. 소화기관계는 뭐냐면 소화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몰린 집단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그럼 소화기관계는 뭐가 있냐? 소화기관계에는 입, 소장, 대장, 뭐 위 이런 애들이 또 옆에서 효소 쏴주는 애들 있잖아. 간.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애 중에 하나가 이자. 이런 거 기억나지? 쓸개즙. 뭐 쓸개. 요들은 소화기관계. 호흡. 기관 하면은 대표적으로 폐. 그지? 그리고 코도 호흡이지. 뭐 입도 호흡기관이라고 하지만 보통 코를 좀 더 쳐주지. 왜냐면 우리가 평소 기준으로 했을 때 입으로 숨 쉬는 사람보다는 코로 숨 쉬는 게 노멀한 사람이 더 많잖아. 그럼 얘네들이 뭉치면 이것도 호흡기관계가 되는 거고. 배설 배웠잖아. 배설기관에는 뭐 있어? 콩팥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동물은 기관계가 있고 식물은 조직계가 있다. 우리 책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자, 본격적으로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포는 세포막. 당연히 세포막이 뭐냐? 테두리. 모든 뭐라 그럴까? 물체에는 경계면이 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포막이 뭐냐? 세포 껍데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세포막이 있어. 그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세포를 감싸주고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겠지. 상식적으로 얘가. 그지? 그게 세포막. 그리고 내부는 핵이 있고 세포질이 있어. 그래서 얘를 좀 분류를 해보면 좀 세포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이 표면이 당연히 세포막이겠지. 그러고서 핵이 있어. 핵이 뭐냐? 이런저런 거 중요한 거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유전물질이 들어있지. 그래서 니네 세포 분열해서 막 핵이 분열되고 다 했잖아. 그지? 예, 막 염색체 막 쓰고 막 쫙 쪼개지고 세포 분열 배웠죠. 여기를 핵 말고 나머지 전부 다 바꿔서 얘를 세포의 질이다 그래서 세포질, 근육질 뭐 이런 거 하듯이 세포질 이렇게 구분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그래서 거기 보면 세포질에는 이놈저놈 되게 많아. 누가 있어? 왼쪽에 보면 동물세포 기준으로 해볼게.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라이보솜이라고 돼 있는데 얘를 리보솜이라고 보통 많이 해. 라이보솜은 얘를 영어로 읽으면 라이보솜, 원어 발음으로 라이보솜이고 리보솜은 우리 콩글리시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야. 리보솜이나 거기 보면 라이보솜으로 돼 있잖아 얘들아. 그 라이보솜은 리보솜이랑 거의 같은 말이야. 발음이 다른 것 뿐이야. 그리고 골지체 있고. 식물세포에도 비슷해. 오른쪽에 봐봐. 다 똑같은데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와 차이점을 설명해 줄게. 보통 식물세포에만 조금 더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우선 세포벽이야. 자, 세포막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식물세포는 여기에 이렇게 좀 더 튼튼한 울타리. 그러니까 세포막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말랑말랑한 껍데기. 세포벽은 좀 더 튼튼한 껍데기. 그래서 이름이 벽이잖아. 얘들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막 하고 벽이 있어. 누가 강한 느낌이야? 벽이 강한 느낌. 약간 막은 약간 얇고 부드러운 이런 이미지지. 막 했는데 막 겁나 셀 것 같진 않잖아. 근데 벽 하면 울타리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그 세포벽이 좀 세. 그러면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왜 필요하냐 나중에 나오지만 식물은 얘들아 물을 수시로 주고받아. 물론 동물도 우리도 샤워하고 갈 때는 그래서 얘들아 우리 샤워하면 손 어떻게 돼? 손 찌글찌글 되는 거 다 알지? 물에 오래 적시면 손 여기 막 할머니 손 되잖아. 시간 지나면 이제 다시 정상 되지만
그런 것처럼 동물도 물을 주고받지만 식물은 물이 절대적으로 우리보다 더 중요해서 수시로 주고받아. 근데 우리는 이 이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물속에 있어서 너무 물속에 담그면 내가 손 빼면 돼. 근데 식물은 내추럴하게 물에 노출돼 있잖아. 그러니까 식물이 자기 몸의 기능에 의해서 이렇게 물을 조절도 하지만 막말로 비가 겁나게 와 얘들아. 그러면 식물이 셀프로 비 피해 못 피해? 못 피하지. 빗물 오면 걔는 그냥 맞는 거야. 한마디로 식물이 물속에 잠겼어. 홍수 나서. 식물이 도망가 못 가? 못 가요. 못 가지. 근데 우리는 저기 홍수 나면 튀면 되잖아. 딴 데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식물이 물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어떻게 되냐면 가끔씩 세포막이 터지거나 세포가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식물은 이 세포 벽이 있어. 세포 벽이 어떤 역할을 하면 말 그대로 식물 세포를 좀 모양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좀 그런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해. 응? 그래서 식물 세포 벽이 있고 또 하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두 번째 가장 핵심이지 엽록체. 왜? 식물은 광합성을 하니까 엽록체.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차이점.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 두 개 딱. 그러니까 식물세포가 좀 더 있는 거지. 나머지는 동물세포가 다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건 없어. 식물에는 없는데 동물에만 있는 건 없어. 근데 동물에는 없는데 식물에 있는 게 있어. 그게 세포벽과 엽록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세포 소기관의 본격적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핵은 가장 큰 세포 소기관으로서 크기로 따지면 제일 커. 덩어리가 제일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핵막으로 당연히 핵도 핵 껍데기는 핵막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속에 DNA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리보솜, 라이보솜이라고 나와 있지.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아. 작은 알갱이 모양 리보솜. 그래서 리보솜 이렇게 외워. 마지막 줄에 밑줄 쫙 단백질 합성. 형광펜 같은 거나 밑줄 쫙. 리보솜의 가장 중요한 역할, 니들은 리보솜 단백질 합성, 리보솜 단백질 합성. 이것만 외우면 돼. 시험에 그렇게 날 거니까. 그 다음에 소포체. 얘들아, 야 태영아, 소포가 뭐야? 우리 일상 대화에서 소포. 그 택배가. 그래, 택배 같은 느낌이지. 옛날에는 소포로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택배라는 단어가 거의 없었어. 그래서 소포라 그랬어. 근데 지금은 소포라는 단어보다는 택배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해. 그럼 택배가 뭐냐? 누가 뭘 가지고 저쪽까지 전달해주는 과정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 하는 역할이 소포체야. 그럼 소포체가 뭐 하냐?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뭔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리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골지체나 또는 이 단백질을 원하는 곳에 전달해주는 역할. 그래서 이름이 소포체야. 거기서 소포에서 나온 거야. 소포 전달해준다. 약간 뭐라 할까? 우체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응? 그게 소포체. 그 다음에 골지체는 소포체에서 단백질을 잠깐 중간 저장소로 쓰는 게 골지체. 왜냐면 한 번에 다 못 보내니까 중간에 야 너 여기서 좀만 쉬었다가 여기서 하루만 있다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중간 저장소를 골지체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졌어. 우리 앞에 저기 뭐냐 펩타이드 결합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그렇게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리보솜에서 그러니까 핵에서 리보솜한테 처음에 지시를 하지. 야 설계도 줄게. 그게 뭐냐? DNA 유전 정보. DNA 유전 정보가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거야. 설계도 주면 리보솜이 뭐 하냐? 일종의 공장이야. 단백질 만드는 공장. 그리고 소포체, 골지체 얘네들은 약간 영업하는 사람. 이제 팔아나가야지. 그래서 세포막으로 마지막 그렇게 연결된다. 자, 그 다음에 엽록체는 식물에만 있고, 야, 엽록체 광합성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 요것도 바뀌었네. 옛날엔 이것도 미토콘드리아라 그랬어.
근데 영어 발음으로는 MI야, MI. MI 직역하면 보통 MI 하면 미잖아. 근데 마이로 읽나봐, 영어 원어 발음이. 나도 잘 모르겠어, 영어 발음. 마이토콘드리아. 옛날에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랬어. 같은 말이야.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교재도 얘들아, 바로 작년 거 교재만 해도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랬어. 니들이 통합과학 이 바뀐 교재 1기야. 단어가 바뀌었네. 니들이 1기야. 새 책 1기. 마이토콘드리아, 세포호흡. 세포호흡이 뭐 포도당 이용하잖아. 얘들아. 포도당 사용해서 내 호흡을 하잖아. 포도당 사용하는 것이 마이토콘드리아. 옛날에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라는 말 나오면 마이토콘드리아랑 같은 뜻으로 그냥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이 엽록체. 그러니까 엽록체는 생산적인 느낌을 가지지. 마이토콘드리아는 호흡, 소모하는 느낌이 있는 거야. 대신에 소모하면 나쁘기만 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냐면 포도당을 분해해. 그럼 포도당은 소모가 돼. 대신에 에너지가 만들어져. 그 에너지로 뭐 해? 나 걸어다니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나의 생활에 필요한 활동. 그러니까 내가 활동을 많이 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포도당이 많이 소모가 돼. 간단히 말해 살 빠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내가 음식 집어먹고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돼? 당연히 살찌겠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호흡을 통해서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막연히 소모만 하는 게 아니고 소모해서 내가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거지. 일종의 뭐 하나 잃으면 뭐 하나 얻는 게 생기는 거지.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있고 근본적으로 포도당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 정리해보자. 엽록체는 포도당 만드는 곳,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 써먹는 곳. 이렇게 구분하면 돼. 그 다음에 밑에 에포, 세포막, 세포벽. 여기는 아까 다 읽어봤으니까 각각이 세포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 지금 봐봐. 보고 있으면 어려운 내용은 없어 얘들아. 근데 이거 책 덮고 네가 외워라 하면 얘기가 달라지지. 태영아 이거 책 덮고서 너 외워서 이거 문제 풀어봐 하면은 아씨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보고 해봐 그러면 한 개도 안 어려워. 요번 챕터가 그래.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이렇게 해서 세포 소기관 배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문제 풀어봐. 윤아야 188페이지 문제 풀고 채점해.
다 푸는 사람은 채점 해보시고. 다 풀었지? 채점하세요. 자, 지우야 질문 있냐? 없어요. 없어. 너는 수영이는 너는 안 어려워. 그냥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 내용을 야 책 덮고 풀어봐 하면 어려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순간은 왜? 니네 머릿속에 이게 전부 다 암기된 게 아닐 거니까 아직은. 근데 오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야 문제 풀어라 그러면 앞에 좀 찾아가면서 풀면 또 그렇게 하면 어렵진 않아. 돌려 얘기하면 올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시험 볼 때도 다 외우면 안 어려운데 못 외우면 어렵다. 너무 단순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이번에는 세포 막에 대해서, 세포 껍데기. 세포 껍데기가 뭐냐? 일종의 울타리지, 울타리. 에서 무한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이게 세포 테두리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들아, 하나의 문이야, 문. 껍데기가 문이잖아. 예를 들면 우리도 나가봐. 교실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가장 테두리에 문이 있지 한가운데에 문이 있진 않지. 한가운데 문이 있을 이유가 없지. 가장 테두리에 문이 있지. 그렇잖아. 최외곽에 문이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세포막에도 문이 있어요. 그래서 너 들어와, 너 나가, 너 여기 못 들어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세포막에 문이 두 개가 있어. 두 종류의 문이 있어. 세포막에는. 그래서 야 잘생긴 애는 A로 와. 못생긴 애는 B로 가. 뭐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 물질의 성분과 특징에 따라서 너는 A로 가, 너는 B로 가 하는 게 나눠. 여기서 포인트가 그거야. 그게 뭐냐? 단백질 이중층이고,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 문이 두 종류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누구는 어디로 통과하고, 누구는 어디로 통과하고, 그 내용이야. 자, 그러면 189페이지 얘들아, 한 페이지만 한 번만 쭉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설명할게. 자, 세포막 껍데기야. 그리고 이 막의 주성분은 대부분 다 단백질이야. 얘들아, 뭐 인지질은 어떤 느낌이냐면 지방질,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 몸의 주된 구성 성분은 인지질하면 지방질 얘기하는 거. 지질이 원래 지방질. 그 다음에 단백질 이렇게 되는데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웬만하면 다 단백질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세포막도 인지질과 단백질이래.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과 막 단백질, 아까 말했지 문이 두 개라고 그랬어. 첫 번째 문이 인지질 이중층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이 막 단백질이야.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선택적 투과성이라 그래서 너는 일로 가고 너는 절로 가고, 이거를 세포막에서, 왜냐하면 얘네들의 하는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이쪽 문으로 들어가야 네가 지름길로 절로 갈 수가 있어. 저쪽 문으로 가면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거야. 왜냐면 이쪽에서 필요한 애가 저쪽 문으로 들어가면 얘 뺑뺑뺑 돌아와야 되잖아.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돼. 다 자기 사용 용도에 따라서 너는 일로 지나가, 너는 못 지나가,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 뭐 선택적 투과성은 뭐야? 뚫고 들어가는 성질이고 통과하는 성질을 투과성이라고 불러. 그럼 선택적 투과성 하면은 말 그대로 선택적으로 누구는 가고,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가는 건 선택적 투과성이 아니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적 투과성이야.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은 분자의 크기가 좀 작아야 돼. 그리고 지질, 기름기 성분, 그 다음에 분자의 크기가 작아야 돼. 그 다음에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야, 우리 몸에 전기적 성질이 띌 일이 뭐 있냐? 태영아, 뭐 있어? 전기적 성질이 띌 일이? 이온. 우리 몸에 얘들아 이온 음료, 게토레이, 이온 음료라고 부르잖아.
여기서 말하는 정기적 성질 이온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칼륨이나 나트륨 이런 미네랄 같은 애들이 미네랄 계열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전부 다 이온의 형태로 돌아다니겨. 물에 녹으면 얘들아 NaCl 간단히 말해 내가 소금 먹었어. 내가 소금을 먹으면 소금 가루를 먹었어도 몸속에서는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물에 녹으니까 이온화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전기적 성질이 있잖아. 우리 몸속에 있는 전기적 성질이 있는 애 이온 얘기하는 거야. 막 몸으로 전류 통해서 지지직 그게 아니고 이온. 전하, 그걸 전하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전하 없고 분자 크기 작고 이런 애들이 뭐냐? 산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지방질. 산소, 이산화탄소 기체 분자들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분자 크기가 작지. 왜냐? 야 이산화탄소 분자만 예를 들어볼게. 분자식이 뭐냐 태영아? 이산화탄소 CO2야. 산소는 O2. 그래 여기 봐봐 얘들아. 이산화탄소는 분자식이 CO2고 산소는 O2인데 이런 애들 빼고 간단히 말해서 포도당도 되게 작은 분자 중에 하나지만 우리 몸속에서 포도당 분자식이 뭐냐면 C6, H12O6이야. 분자식이 이래. 누가 봐도 이게 분자 덩어리가 크지. 얘는 쬐끄만 분자. 그래서 인지질 이중충은 크기가 작고 전기적 성질 없고 뭐 이런 애들이 통과한단 말이야. 그러면 인지질 이중충을 통과 못하는 애들은 그럼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느냐? 문 2개 있다 그랬어. 그게 뭐냐? 막 단백질. 그게 여러분들 교재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밑에 다시 한번 나오지. 인지질 이중충에는 작은 기체 분자들, 그 다음에 막단백질은 이온, 그 다음에 분자 크기 큰 애들. 이거를 외워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는. 그러고 전달되는 방식이 뭐냐? 별표 쳐. 첫 번째 확산. 거기 별표 쳐. 확산. 확산이 뭐냐? 내추럴하게 이동하는 게 확산이야. 누가 강제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섭리. 어떻게? 농도차. 농도가 속된 말로 진한 곳에서 농도가 옅은 곳으로. 우리가 확산이라 하면 보통 태영아 네가 알고 있는 확산하면 보통 뭘 얘기하는 거야? 뭔가 작은 뭔가 이렇게 퍼지는 게 확산이잖아. 그 확산의 원리가 뭐냐? 농도차다. 자 대표적으로 볼게. 여기 수조에다가 맹물밖에 없어. 근데 내가 잉크방울을 하나 딱 떨어뜨려. 그럼 잉크방울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잉크 용질이 농도가 진하겠지. 그 주변은 잉크가 없으니까 농도가 낮은 거잖아. 농도가 진한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퍼져. 그 확산, 내가 잉크방울 떨어뜨리면 내가 안 섞어줘도 때 되면 섞여. 그게 확산. 또 대표적으로 이것도 확산. 선생님 여기서 방구 펑켰어. 고구마 졸라 먹고 씨 냄새 겁나 진한 그지 같은 방구 꼈어. 그러면 앞에 수영이, 그 다음에 지율이 아씨 나 좀 있으면 이렇게 하겠지. 태영이는 제일 마지막에 이거 뭐야 뭐 이런다고 쟤들 왜 저러나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누가 친구가 가끔씩 진짜 교실에서도 진한 방구 끼는 애들 있어 가끔 그지. 그럼 옆자리에 있는 애가 좀 하면 좀 멀리 떨어진 애들은 한 템포 늦게 이런다고. 그것도 확산이야. 확산의 원리가 태영아 뭐라고? 높은 곳에다 낮은 농도차. 그냥 간단히 한 단어로 농도차. 그러니까 니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확산이 잘 알고 있잖아. 확산은 누가 강제적으로 흔들어주지 않아도 때 되면 야 내가 여기서 방귀 끼면 이렇게 흔들어주면 더 빨리 퍼지겠지. 근데 놔둬도 때 되면 퍼진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퍼지는 것도 있지만 대신에 농도가 옅어져서 나중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효과가 생겨. 나 봐봐. 이런 수조에다가 잉크방울을 떨어뜨려. 그러면 떨어진 순간에는 검은색 잉크라고 좀 진해 보이지.
근데 시간 지나면 쫙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렸다면 퍼지지. 그럼 나중에 보면 잉크가 잉크방울을 떨어뜨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퍼져. 물론 막 여러 방울 떨어뜨리면 물의 색깔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검해지겠지. 근데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는 티가 안 날 때도 있다. 됐죠? 여기까지. 그 확산, 그리고 인지질 이중층, 막단백질, 입구 2개까지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삼투. 야, 니네 옛날에 삼투압 이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삼투압. 야, 지율이도 삼투압이라는 말을 한두 번쯤은 들어봤지. 뭔지 정확히는 몰라도 뭔가 통과할 때 삼투압에 의해서 넌 지나가, 넌 못 지나가, 뭐 이런 거 삼투압 들어는 봤지. 우리 삼투 배울 거야. 삼투. 어렵진 않아. 내용이 다행히 어렵진 않아. 자, 여러분들 교재 190페이지. 자, 그럼 삼투가 뭐냐? 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유나야, 너도 지금 선생님이 동영상은 여기서 끊을 거야. 뭐냐면은 190페이지 삼투 한 번만 읽어보세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쉬는 시간을 하려고 내가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면 또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설명하기 전에 그냥 동영상 우선 끊고 너는 190페이지에 지금 삼투 한 번만 읽고 조금 쉬어.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3교시에 선생님이 동영상 시작하면 3투를 내가 설명해 줄게.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읽어보면 알아.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유나야, 2교시 동영상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끝나고 마지막 3교시 동영상 하나 남은 거야. 유나, 너 지금 190페이지 이거 읽는데 한 2, 3분이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2교시 끝내는 걸로 합시다.